한여름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토요일 밤에 서울 광장에서 울려 퍼진 함성이 전국 방방 곳곳에 국민들 가슴속에 계속 울려 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와 민생을 살리려는 우리 의원님들의 충심에 대해서 대표로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간을 연장한다고 해도 핵심 증인들이 나오지 않으면 진실을 밝힐 수 없습니다. 저는 이미 핵심 증인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증인들이 출석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새누리당이 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국정조사 특위위원님들 수고 많으신데 제가 조금 전에 원내대표께 우리 시청 앞 광장에 원외 근무조에서 국조특위위원님들은 좀 빼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 우선 증세 세제 개편안을 며칠 전에 발표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 중심의 증세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 당시 복지 공약하면서 그 재원은 세출 예산 구조 조정과 지하 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그래서 증세는 절대로 없다. 이렇게 공약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경제민주화 약속 뒤집기에 이어서 증세 없다는 공약 역시 뒤집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를 위한 재정은 필요합니다.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재벌과 부유층에 대한 감세로 그들이 내던 세금을 깎아준 것이 92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그것만 다시 제대로 세금 내게 해도 복지 재정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 대선 후보 당시에 공약했던 대로 예산 세출 구조 조정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지하경제 양성화,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그저 만만한 서민과 중산층부터 세금 더 내라 하는 접근은 절대로 민주당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연소득 3,450만 원 이상의 공급생활자들 세금 더 내라 하는 것인데 연소득 3,450만 원 받는 월급 생활자로 우리가 중산층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서민입니다.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증세로서 복지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발상 대단히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 사회 서민과 중산층은 가계부채와 전세값 폭등으로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오른 전세값을 마련할 길이 없는 서민과 중산층들이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분들에게 세금 더 내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세금 폭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미들에게는 모래알 하나가 폭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종부세 전체 국민의 0.2%에 해당되는 종부세를 말했을 때 세금 폭탄이라고 맹폭격을 우리에게 퍼부었던 사람들이
수백만 명의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증세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 폭탄이라고 지적하니까 그것은 옳지 않다고 항변하는 것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세제 개편안 발표한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민심의 분노에 대한 대국민 항복 선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집권 세력 당정청의 무능력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금과 예산은 정치 세력 각 정당의 정체성, 철학, 정책 지향성을 말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제를 국민회가 발표하면서 대통령께는 보고도 하지 않고 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재벌과 부유층을 보호하는 경제정책을 주도해왔던 경제부총리, 청와대 경제수석 등에 대한 현 정부 경제라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제 서민과 중산층 세금 폭탄 저지 특위를 정책의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했고 오늘부터 거리에서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마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말했으니까 서명운동보다는 정책이 중심으로 대안 마련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대로 세출 예산의 구조조정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정원의 예산 대폭 줄여야 합니다. 정부 각 부처에 숨어있는 정보비, 홍보비, 영수증 없이 쓰는 예산들 제대로 골라내서 줄여야 합니다. 세출 예산 구조 조정으로 우리는 상당한 복지 재정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하 경제 양성화라고 말한 조세 정의 실현 문제, 이것 역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 고소득자 중에 30~40%나 되는 부분들이 탄루되고 있다는 국세청 보고도 있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걷어내도 복지재정으로 충분히 감당할 만한 액수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노력을 우리가 모두 기울였는데도 그래도 더 복지를 위해서 재정이 필요하다면 그때는 여야 간의 진지한 협의를 통해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렇게 의총에 많이 나와주신 것 참 보기 좋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115분의 국회의원들께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몇몇 분을 빼고는 모두 다 우리 서울광장에서 함께 했던 것 대단히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에 17일 날 또다시 우리의 결석을 이 단결력을 국민들께 한번 보여주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115명 아니라 127명이 모이는 그날까지 우리가 열심히 힘을 모아가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 회복, 민생 회복 반드시 우리가 성취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도 115분의 의원님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국민들께 당당하고 자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그제도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90% 이상의 출석률을 계속 우리가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민주당 의원님께서 현 국면에 관한 엄중함과 그리고 서로 간의 격려와 강철 같은 대우를 대내외에 가시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고 다시 한번 원내대표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국정원 국정조사 기간 연장의 건이 의결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주신 힘으로 민주당에 거둔 성과입니다. 그러나 기간 연장이 국정조사의 목적과 목표는 아닌 것입니다. 국정조사의 목적과 목표는 진상의 규명입니다. 진상의 규명이 되기 위해서는 원세훈, 김용판은 말할 것도 없고 김무성 그리고 권영세 증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할 것입니다. 원세훈, 김용판과 더불어 김무성, 권영세는 스스로 자신들의 입으로 자신들이 연루가 되었다고 공개적으로 자인하고 발언한 분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우리 무고한 강기정 의원께서 증인으로 기꺼이 출석하시겠다라고 감내하셔서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 있고 또 같은 역할을 했던 우리 우원식 최고와 홍영표 전 상황실장께서도 김무성, 권영세가 나올 때 맞짱뜨기 위해서 지금 증인으로 출석 대기 중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조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구경꾼 정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이번에 중산층과 서민에게 사실상 융단 폭격을 가하는 사실상의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실질적인 신세,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원점 재검토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10년의 집권의 경험을 갖고 있는 수권 정당으로서 경험으로서 이와 같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는 모르고 있었다는 것인지 대통령께는 보고도 안 되고 의논도 안 되고 상의도 안 됐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됩니다. 이미 해당 부처의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청 협의를 완료한 사안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사실상의 세금 폭탄, 봉급쟁이를 봉으로 아는 세금 폭탄, 공봉세 신설은 과연 누구의 책임인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문책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생존권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민주주의를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의지를 가지고 국회와 광장과 국회를 넘나들면서 국민들에게 효과적이고 유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는 다짐의 말씀으로 인사를 가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성호 의원입니다. 오늘 안건은 하나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정조사 기간을 16일부터 23일까지 연장하는 거고요. 보고사항이 한 건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국회에 이제 제출된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그 본회의에서 보고되고요. 그 다음에 24시간 이후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입니다.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처리돼야 되는데 일부 의원들이 왜 이번에 처리하지 않나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사실은 이제 공공의료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권하고 이 건이 두 건이 있었지만은 새누리당에서 결산과 연계지어 갖고 10일부터 29일까지 결산회를 소집하자는 것 때문에 그건 저희는 국정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여야가 신뢰에 기초한 그 합의를 가서 이행했을 때 그 이후에 결산은 별도 논의하면 된다 이런 기조하에서 같이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공공의료 국정조사 보고서를 이번에 올리지 못했고요. 원래 하려고 하면 이제 내일이나 모레까지 기간을 잡았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결산과 같이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잡지 못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결산은 지금 저희 당 여결특위위원들 중심으로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국정조사 원만히 진행되는 걸 전제로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내대표 합의사항 1항 보면은 사실은 8월 7일 날 합의할 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1항입니다. 1항에서도 두 번 전단 부분 원세훈, 김용판 및 채택된 주인과 미합의 된 증인들의 출석을 확실히 담보하기 필요한 정치적 노력을 다한다. 이게 사실 이번 합의의 핵심이었습니다. 미합의 된 증인은 김무성, 권영세입니다. 김무성, 권영세 이 두 분의 출석을 전제로 해갖고 이분 출석을 한다고 하면은 그
그것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한 정치적 노력을 다 한다고 여야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원세훈, 김영판뿐만 아니라 김무성, 권영세까지 출석하고 그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정치적 노력을 다 한다는 그러한 최대한 노력을 국민들 앞에 보여줘야 될 것을 보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그런 면에 저희 당이 또 노력을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용도 측위원님, 오영식 위원장님, 또 김태년 그 도당이와 함께 상황실장 맡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그 서울광장 그 근무제 잘 참석해서 열심히 해주시는데 감사드리고요. 다만 그 홍보활동팀이 따로 편성돼서 그분들은 근무도 날 홍보활동팀 행사를 활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의원들 참석 잘해주셨는데 앞으로도 그 의원님 참석에 출석에 대해서 우리 조장님들, 또 당직자들이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 아주 꼼꼼하게 체크하겠다. 이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6일부터 9일까지 저희 당의 4대강 사업 진상조사위원회와 또 시민사회 환경단체, 대학교 등 전문가로 이루어진 국민검증단이 낙동강 본류 전 구간과 낙동강의 지천 그리고 여주 등 남한강 일대에 관해서 국민검증을 시작을 했다는 보고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경 위원장님과 저 그리고 임내현 의원님 등이 중심이 되어서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계속 그 국정조사의 문제에 집중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소수지만 여러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아주 자세히 볼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8월달 중에 그 4대강 평가위원회를 발족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거기에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그 위원회의 구성 문제와 관련해서 그 국무총리실은 찬성 인사와 반대 인사를 기계적으로 똑같은 숫자로 배치하고 중립적 인사를 가운데 넣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4대강의 문제는 그렇게 되면 첫 시작부터 논쟁을 다시 유발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찬성했던 인사들이 또 영혼이 없이 중립을 지켰던 그 인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구성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조사위원회의 활동 범위와 관련해서 이 조사위원회는 시설물 등의 안전성과 그 효율성만 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감사원 3차 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 4대강 사업이 대운하의 전제였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정책 결정의 과정까지도 조사의 범위에 넣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부한 이유이고요. 세 번째는 평가위원회에 아무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자료 요구를 해서 볼 수 있는 권한 정도는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보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했고 또 들러리를 설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거부했습니다. 이번에 문제를 보니까 4대강은 이제 신음과 고통이 아니라 제발 살려달라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권의 교체기여서 그런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지적했던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내팽겨쳐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확실히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시설물의 안전성, 녹조 발생 그 수질의 문제, 그리고 수위 증가로 인한 그 농작물 그 피해의 문제, 그다음에 역행 침식, 측방 침식. 더 심각한 것은 이 보의 안전성과 관련해서 수심을 저희가 그 함안부에 측정을 해보니까 6m로 유지됐던 수심이 무려 27m까지 측정이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21m가 쇄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많은 범위에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자세한 결과는 저희가 이번 주에 자세히 분석을 해서 19일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상임위도 있고 그러시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4대강 관심도 많으시고 하셔서 각자 어떤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어떤 전략상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 특위와 그 상의를 해주시고 함께 그런 것들을 잘 세팅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국정조사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번 기회에 저희들은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동영상이 30초 전에 사실 완성됐습니다. 오늘 의총에 맞추려고 했는데요. 지금 여러분 의원님들 동영상 대본이 다 있습니다. 아직 틀지 마세요. 요 동영상의 핵심은 수사 여부와 관계없이 작년 12월 16일 날 밤 3차 TV 토론 후에 밤 11시에 결과와 관계없이 없었다라고 발표를 한다는 방침에 의해서 분석관들이 움직였고 분석관들이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고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경찰청장 김기용 경찰청장이 작년 12월 15일 5시 28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이 분석관들실을 방문해서 재촉하고 독려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후보가 3차 TV토론 12월 16일 날 밤에 댓글에 증거가 안 나왔지만 이라고 말했는데 그 20분 전에 이 디지털 분석관 한 명이 어디론가 15분 후면 끝날 것 같습니다 라는 상황 보고를 하는 영상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동영상 이 대본 참조하면서 어차피 수사 내용과 관계없이 허위수사 발표를 하려고 작정했던 경찰의 범죄 현장을 여러분 동영상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질문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발표를 했을 때 그 기록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될 거잖아. 수사팀에서 일단 그러면 이제 수사팀의 몫이고 근데 이거는 언론 보도만 안 나가야 되는 거냐? 아니 안 되고 나가면 네가 수준까지 네가 이걸 지키는 거죠. 그거는 하면 안 되고 내가 봤을 때 기록은 뭐 올라가겠지만 어서서는 제일 중요한 사전에 닉네임이나 그걸 통해서 검색된 글들 그거 말씀드립니다. 인력 장비 이렇게 몇 시간 투입된다 계산해주죠. 그걸 이렇게 불가할 대표가지 이런 거죠. 오늘 준비한 거죠. 오늘 이제 이따 오기 준비한 내가 알지 김승배를 시켰지. 내가 알지 김승배를 시켰지. 글 게시하고 관련한 건
지금까지 계속 분석했는데 여기 나눠드린 이것이 더 정확한 거고요. 영상을 보신 거고요. 분명한 것은 어디론가 15분 후에 다 끝난다는 보고를 했고 이 보고를 누가 받았는지 이것이 또 핵심 사항입니다. 이처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 분석실에서는 댓글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고도 넘치도록 발견하고도 16일 날 밤 11시에 댓글은 적 없다라는 것을 발표하기 위하여 분석관들이 때로는 불만을 때로는 조용히 하라고 서로 이렇게 주의를 주면서 범행에 공모했던 현장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똑똑히 보셨습니다. 김용판이 반드시 청문회장에 나와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방금 제가 국조특위 수석전문의한테 문자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남재준 원장이 국정원청 현직 직원에 대해서 증언은 허락하겠다라고 통보가 왔고 단서 조항으로 국정원 직원들은 완전 비공개를 해달라. 이게 전제 조건인가 봅니다. 그것은 수용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